자, 보겠습니다. 지금 찍는 거는 쌤이 나중에 유튜브에다 올릴 거고요. 그거 보고서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열의 극한 바로 들어갈게요. 수열의 극한은 사실 우리가 수2에서 한번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것들을 갖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크게 수렴과 그다음 발산에 대한 개념이 발생을 하죠. 근데 이제 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성을 띄고 있다면 그냥 일반적인 리미트 쭉 쓰셔야 돼요. 얘들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그냥 fa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기 때문에 마치 저 x 자리에다가 a를 대입하는 걸로 계산해도 전혀 무방해요. 오케이? 근데 문제는 발산이 될 때죠. 그래서 발산이 이루어질 때는 부정형이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크게 이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어지고요. 첫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형태가 존재를 할 것이고, 두 번째 무한대 분의 무한대의 형태가 존재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0분의 0꼴, 응꼴이라고 나는 보통 얘기하는데 응꼴의 형태가 있고요. 왜 웃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난 그냥 응꼴이라고 얘기합니다. 0분의 0꼴을 난 모르겠어. 그 다음에 네 번째 0 곱하기 무한대의 형태가 부정형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정할 수 없냐라는 거냐면, 봐보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형태인데 발산 속도라고 하거든요. 발산 속도라고 합니다. 발산 속도의 대소를 아직은 결정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앞부분의 발산 속도가 뒷부분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얘네들 결과는 무한대가 되겠지만, 뒷부분에 있는 발산 속도가 얘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점점점 줄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혹은 발산하는 속도라는 것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 똑같다고 한다면 0으로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한 형태를 우리는 정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정형의 형태로 극한의 계산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거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마찬가지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마찬가지로 발산하는 속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응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수렴하는 속도에 대한 구별을 어떻게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정할 수가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계속 물을 붓는데 누구는 자꾸 물을 빼. 물을 붓는 속도가 더 빠르면 채워질 거고, 물이 빠지는 속도가 빠르면 결국은 앵꼬 나겠죠.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교 때 배우는 거고 굳이 쌤은 깊게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고등학교 때는 크게 이 경우를 정형의 형태로 바꿀 때 쓰는 방법이 최고차항 계수, 최고차항의 계수로 분자와 분모를 나눠서 진행하는 방식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유리화를 이용해서 공통인수를 제거하는, 소위 말하는 약분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시킵니다. 약간 조금 더 추가시켜서 미치 절대값이었을 때 큰 쪽으로 나누는 방식, 크게 3가지를 이용하여 정형의 형태로 바꿔줘서 극한값의 계산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추출해내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보통 무한대 빼기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라는 작업을 갖다 보통 진행을 하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일 때는 최고차항의 계수로 들어가는 편이고, 응꼴 같은 경우에는 공통인수를 제거하는 쪽으로 이제 보통 들어가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0 곱하기 무한대는 여기 세 번째 형태로 좀 들어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다 이미 수투 때 몸에 익을 거고 손에 익었을 것이기 때문에
옛날에 여기 미적분 첫 파트인 수열의 극한 같은 경우에는 옛날 문과 애들도 배웠던 파트예요. 네. 심지어 그 다음 단원인 급수조차도 옛날에는 문과 아이들도 배웠어요. 문과 아이들을 비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걔네들도 배웠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진짜 이과 수학은 이거 다음 단원서부터가 진짜 이과 수학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너희들이 수투를 올바르게 진행을 했다면 그냥 점점점 이런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 급수는 조금 더 설명을 해줘야 되고 시그마가 설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쌤이랑 관련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을 갖다가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설명 안 했어요. 아주 중요한 형태인데 아주 중요한 이거 보시면 쌤이 중요한 정도에 따라 색깔을 달리 매기거든요. 파란색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요거 무한대분의 상수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라고 하는 저 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면 갈수록 위에는 상수, 컨스턴트로 이제 정해져 있지만 밑에는 무한대로 한없이 커져가고 있는 상태이므로 전반적인 값은 어디로 수렴하죠? 0으로 수렴을 합니다. 이 성질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인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조금 인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자, 수업의 방향을 이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겟센라는 개념, 오케이? 개념 위주로 이제 진행하는 수업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센 같은 경우, 그때도 라이트센이었나, 수투가? 네. 그치? 라이트센은 숙제용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는 좀 쌤이 조금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소화력을 내가 먼저 좀 보려고 하는 건데, 겟센라에 있는 스텝 2를 뺄까 생각 중입니다. 뺄까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숙제를 해오는 걸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릴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라센 같은 경우에도 빗불 있죠? 그거를 뺄까 생각 중인데 상태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악용하여 안 풀어오거나 고민을 안 해서 풀어온다는 거 그러면 그러지 마요. 일단은 시도는 해보세요. 쌤은 이런 거 빼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한 바퀴 돌려보니 너무 꾸역꾸역 나가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숙제로 다 내긴 할 겁니다. 당분간은. 보고 결정할게요. 알겠어요? 오케이? 네,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겟센라 펴보세요. 겟센라. 자, 수렴과 발산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책에다가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책에다 풀지 말고 8쪽에 대표 1번을 쌤이랑 풀도록 좀 할게요. 대표 1번을 쌤이랑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다 잡을 수 있어요. 수열의 극한. 이걸로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뿐 대표 개념은 이 정도예요. 이 정도면 끝나요. 자, 솔직히 말해서 돌려 말하면 가르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뒤에 가야지 좀 할 말이 넘쳐나지. 자, 대표 1번. 다음 수열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봅니다.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라는 뜻은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문제에다가 지금 무한대로 한번 보내봐라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그랬었을 때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n제곱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서 많이 봤죠? 무한대분의 상수꼴. 그래서 0으로 수렴을 합니다. 계산이 가능해요. 이해돼요? 오케이? 밑에 솔루션 해설 마냥 다 일일이 그래프 그리거나 그러고 있을 시간 없어요. 그건 다 이미 수투에서 하고 나와야 되고 그냥 그거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네, 두 번째, 자 얘는 2분의 n 플러스 1인데 그러면은 n을 무한대 보내게 되면 밑에는 오히려 정해져 있죠. 2로 정해져 있는데 분자값은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5-2n이에요. 5-2n인데 여기 n 값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5- 무한대로 가잖아요.
무한대 입장에서 보면은 5는 굉장히 작은 숫자에 불과하고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거의 절대값이 지금 현재 1보다 크므로 얘네들이 진폭이 커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그걸 때 우리는 진동한다라고 얘기하지만 쌤은 보통 진동한다라는 얘기를 발산한다로 그냥 퉁칩니다.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알겠죠? 이해돼요? 굳이 이거를 그래프로 잡아다가 주구장창 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래서 명주쌤이 되게 빨리 끝났다고 얘기한 거구나. 자, 보자. 12쪽. 자, 12쪽 볼게요. 12쪽. 대표 1번. 대표 1번에 1번.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그 극한이 존재하면 그 극한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n제곱 마이너스 2분의 4n 플러스 3이에요. 자, 우리가 보는 거는 차수입니다. 차수예요, 차수. 지금 밑에 분모는 2차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1차거든요. 그럼 최고 차수는 지금 현재 2차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수라고 하는 것은 위아래를 똑같은 차수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위아래다가 n제곱을 나누게 되었었을 때 1-n제곱분의 2 이렇게 될 것이고 저쪽은 n제곱으로 나눴을 때 n분의 4 더하기 n제곱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럼 보시다시피 나와 있는 얘네들이 전부 다 무한대분의 상수꼴,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되기 때문에 1분의 0이 돼서 얘네들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럼 얘가 지금 현재 어떤 형태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진행시키면 돼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최근에도 했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잘 따라올 거라고 봐. 범준이하고 성호도 따라올 만하지? 너무 쉬워, 범준아? 그래, 자, 2번 봅니다. 2번 볼게요. 얘는 도대체 언제 온다는 거지?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밑에는 3n 플러스 5분의 위에는 2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지났으면은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했을 때 밑에는 1차고 위에는 2차란 말이야. 여기가 훨씬 더 차수가 크기 때문에 밑에의 발산 속도는 제곱의 발산 속도를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조금 우리 다양하게 좀 살펴볼까요? n이 무한대로 간다고 했었을 때 이런 상수를 더하는 부분은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 상태에. 결국은 뒷부분은 우리가 볼 필요가 없는 거고 밑에는 1차의 움직임이고 위에는 2차의 움직임이란 말이야. 그러면 잘 보시게 되면 그래프 자체가 1차는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1인 녀석이고 그 다음에 2차인 녀석은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물론 세제곱이면 더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제곱에 나와 있는 이 2차식이 1차식보다는 더 발산하는 속도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을 하였었을 때 너가 더 발산 속도가 더 빠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상대적인 속도로 비교해 봤을 때 얘가 훨씬 더 빠르므로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오케이? 정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낼 때 그다음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2n분의 루트 n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어요. 그럼 항상 부정형이 나왔을 때는
그 형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움직여 주셔야 돼요. 보통 꼴이라고 하죠, 꼴. 그 꼬라지를 갖다가 확인하고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낸다고 하였었을 때 얘네들은 지금 현재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잘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서 봤었을 때 얘네들을 갖다가 먼저 정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영향을 줘요, 안 줘요? 버리라고, 버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루트 제곱차면은 루트 바깥에서는 몇 차예요? 1차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서로 차수가 동일했었다라는 거고, 그럼 동일한 상태에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야들의 발산 속도는 비례하면서 올라갔었다는 뜻인 거예요. 간격이 안 줄어든다는 얘기지. 그럼 걔들의 기울기를 비교를 해보면 몇 분의 몇? 몇 분의 몇? 2분의 1. 네, 이렇게 해서 끝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제발 좀 부탁입니다. 여기에서 흔히들 하는 실수들이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안 할 거라고 믿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곱해서 변형하거나 켤레죠, 켤레. 마이너스 3이었을 때 이거에 대한 켤레가 요거잖아요. 켤레를 곱해서 뭔가 이걸 갖다 위아래다 곱해가지고 진행을 시킨다던가 그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꼴이 아니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무한대로 보냈었을 때 너는 아예 영향을 안 주니까 그냥 무시하고 이 상태에서 차수만 비교하여 적절하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납득이 됐어요? 오케이? 극한은 개념이 정확하셔야 되기 때문에 되게 디테일하게 쌤이 알려줄 필요가 있죠. 이해됐어요? 오케이? 다 정리됐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대표 2번 보도록 할게요. 대표 2번. 자, 다음 극한을 조사하고 극한이 존재하면 그 극한 값을 계산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무지성으로 계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계산해도 돼요. 무지성으로 계산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죠. 아직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자,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n-n제곱 이렇게 돼요. 항상 꼴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시고 얘는 지금 현재 무한대 보낼 때 무한대 빼기 무한대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쌤이 뭐라고 했냐면 유리화를 해서 공통인수를 제거하는 쪽으로 가라고 했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얘가 유리화를 할 상대가 있어요? 유리화를 하려면 루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지금 이 경우가 아니었던 거지.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이쪽으로 흘러갈 때도 있어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너희들 내신이나 수능으로 기준을 봤을 때도 그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진 않고 한 5%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오히려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그거 땡큐예요. 완전 개 땡큐야. 그럼 어떻게 되냐? 나와 있는 양애들을 갖다가 큰 쪽으로 묶는다는 뜻인 거거든요. 큰 쪽. 전 밑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말이 더 중요해요. 큰 쪽으로 묶어준다고. 그러면 이쪽은 1차고 얘는 2차지 않니? 그럼 뭘로 묶어줘? n 제곱으로 묶어주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n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은 3n이라고 하는 것은 n분의 3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한대를 보내게 됐을 때 이쪽 포인트가 쌤이 누누이 강조했던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돼서 0으로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n제곱을 곱한 형태가 되므로 n을 무한대 보내게 됐을 때 너의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이런 쪽으로 될 수도 있다. 추가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이런 거 쌤이 알려주면 프리노트에다 적절하게 잘 메모를 해주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마이너스 5의 n제곱 더하기 3의 n제곱을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 해요. 이해돼요? 오케이? 이걸 갖다가 한번 계산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한대로 한없이 커져가게 되면 마이너스 5는 막 진동을 해요. 마5, 25, 마이너스 125 왔다 갔다 막 진동을 한단 말이에요. 3의 n제곱도 마찬가지로 막 진동은 아니죠. 얘는 한없이 커져가는 거죠. 그럼 결국에 발산하고 있고 발산하고 있는 상태를 둘이 더한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결국 얘는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발산한다라고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런데 요 새끼가 마이너스의 형태를 띌 때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의 형태가 되잖아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면 노란색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밑이 큰 쪽으로 나눠주는 건데 제발 좀 부탁이건데 절대값을 씌워서 큰 쪽이라는 얘기예요. 요거 절대값. 이거 절대값 쌤이 썼거든? 절대값을 씌워서 큰 쪽이란 뜻인 거야. 그러니 양쪽을 3의 n제곱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5의 n제곱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적절하게 마이너스일 때는 변형하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5의 n제곱으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1 빼기 마이너스 5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그 상태에서 n을 무한대 보내면 요 새끼는 계속해서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0으로 가게 되고 1 곱하기 마이너스 5의 n제곱만 남기 때문에 발산한다. 이렇게도 풀 수가 있어요. 이해가 돼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밑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얘는 5고요 3이잖아요. 그럼 이쪽을 선택해서 양쪽을 묶어주라는 뜻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됐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충 분위기를 보아하니 2번하고 3번은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긴 하는데 본인이 2번하고 3번이 좀 설명이 좀 필요하다. 거수 괜찮아요? 그러면 얘기를 해보세요.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2번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요. 맞아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그러면은 뭘 곱해줘야 돼요? 위아래다가 켤레를 곱해줘야 되겠죠. 무리식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2번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너 분모가 1인 거 기억나냐 이거. 오케이? 그래서 위아래에다가 플러스인 켤레인 녀석을 곱했었을 때 밑에 있는 분모는 n 플러스 루트식이 될 거고 위에는 서로 제곱하기 진행해서 합차 공식으로 진행할 거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이해됐죠? 오케이. 이거 지금 충분히 납득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척 하지 마세요. 그냥 표현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내가 니를 아직 모르잖아. 그럼 3번.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다가 뭘 곱해줘요? 뭔래? 켤레 곱해주면 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진행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시간을 줄 테니 유제 3번에 4번을 지금 풀어보세요. 풀이 노트에다가 푸셔야 되는데 저 친구 저거 뭐 책에다 푸나? 4번 지금 얼른 푸세요. 너 노트 준비 안 됐어? 샀는데. 얼른 빨리 하세요. 지금 빨리 노트에다 푸세요. 노트에다 푸세요. 노트. 응? 노트가 지금 없어? 네. 그럼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면지 달라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가서 사오세요. 오케이? 가자. 미리 얘기하는데 수열의 극한 나오는 동안에는 재미없을 겁니다. 그냥 복습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유제 3번에 4번. 4번.
쌤이랑 같이 한번 해볼래요? 이거는 내가 수투 가르칠 때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위아래 전부 다 유리화 해줘야 되잖아. 맞지? 유리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 만약에 켤레 곱한다고 우리가 잠시 한번 상상을 해보자. 숫자 뭐가 나와? 위에서 n 플러스 3에서 n 플러스 1 빼는 것만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그러면 2가 될 거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니까 1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미 분자에 해당하는 켤레는 얘랑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오케이? 분자에 해당하는 켤레를 없애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밑에다가 그 켤레를 그대로 이렇게 바닥에다가 깔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밑에 것도 켤레를 곱할 텐데 켤레를 한쪽에다가만 곱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에다가는 루트 n 더하기 1 더하기 루트 n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바라봤을 때 분모하고 분자의 최고차항이 루트 n차가 되기 때문에 위아래를 약분해서 처리하게 되면 2분의 2가 돼서 사라져서 답은 2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특히나 이런 거 처음 배울 때 막 쓰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좀 스마트하게 켤레인 걸 갖다가 아래다 써주고 켤레인 걸 갖다가 서로 이제 크로스해서 써준 다음에 계산한 결과를 여기다 그대로 붙이면 전혀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유제 4번은 시그마가 좀 필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시그마를 얼마나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숙제로 좀 낼게요. 이해돼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요 정도는 돼야지 좀 재밌지. 요 정도까지는 좀 나와줘야지. 대표 3번 봅니다. 야 얘들아 노트에다 풀고 있니? 노트? 이건 되게 조용하다. 나 적응 안 돼. 걔네들은 리액션이 너무 좋았는데. 이게 정상이야. 이게 정상이야? 이게? 내가 뭐 잘못한 거 없지. 야 니들 원래 이렇게 조용하니? 원래 조용해? 그럼 저기 막 가는 김에 좀 얘기 좀 해보자. 고등학교는 다들 이렇게 썼어요? 지금 한참 쓰는 시기잖아. 본인이 저기 특목 자사 썼다. 거기서 해봐요. 2번. 어디 썼어요, 자네는? 저 외고. 외대부고? 아니 그냥 외고. 외고 그러면 경기 외고 썼어요? 아니면 성남 수원 외고? 그렇군요. 네. 거기도 가서 이제 면접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일정이 어떻게 돼요? 12월 말쯤 나오죠? 29일이면. 29일 그죠? 쌤 반에도 한 2명 정도가 지금 수외고 써가지고 얘도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수외고는 괜찮지. 그래도 수외고는 괜찮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외고 중에서 좀 안 좋은 데는 까는 건 아닌데 성남 외고는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성남 외고가 좀 점수가 좀 떨어지잖아, 딴 데 지역에 비하면. 그리고 경기 외고는 좀 괜찮고 경기 외고는 좀 괜찮고 과천 외고도 내가 봤을 땐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성남 외고는 너무 안 좋은 걸 갖다 경험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남 외고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수원 외고는 괜찮아요. 수외고는 괜찮아요. 수외고는 괜찮아요. 자 1번 대표 3번 1번 들어갈게요. 자 다음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눈으로 풀어야 되죠. 위아래가 전부 다 몇 차식? 2차식. 2차식. 그러면은 개수의 비가 2분의 1이다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A는 뭐였다? 2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냥 풀어야 돼. 이건 별로 할 말이 없다. 빨리 좀 가자. 빨리 뒤로 가야 내가 할 말이 많지. 2번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자 이것도 그냥 계산 열심히 자 위아래다가 켤레 곱해주게 되면은 루트 n제곱 더하기 3 플러스 루트 n제곱 더하기 an 이렇게 되고 서로 제곱 당겨서 서로 빠지게 되면은 3-a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계산돼서 마이너스 2가 됐다라는 건데 루트 n제곱이랑 n은
차수가 같은 겁니다. 뭐 당연히 아실 거라고 보고요. 지수니까 뭐 2로 나누는 게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a만 남고 여기는 1만 남고 여기는 1만 남기 때문에 2분의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가 돼서 a는 4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다음 대표 4번 대표 4번 뒤에 거는 너무 쉽고 대표 4번 봅니다. an이 이렇게 갔을 때 얘를 7을 만족을 시킬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값을 갖다 구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잠깐만 대표 4번은 별표 쳐놔봐 얘들아. 이거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이거는 이따가 2교시 때 하고 다음 페이지 봐. 다음 페이지 하고 이따가 2교시 때 앞부분 다시 돌아와서 할게요. 거기 선생님이 말할 게 있어서 그래. 자, 대표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좀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마다 용어가 좀 달라서 샌드위치의 정리 기억나요? 혹시 들어봤어요? 혹은 쪼임의 정리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양쪽이 전부 다 같은 값으로 수렴하게 되었었을 때 가운데 녀석도 뭐한다? 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죠. 그거 말고도 더 자세한 개념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그것까지 보기엔 좀 그렇고요. AN의 극한값을 물어봤어. 양쪽을 뭘로 나눠줄까요? AN만 남겨야 되니까 N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N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N제곱분의 3N제곱이고 오른쪽도 N제곱분의 3N제곱이잖아요. 둘 다 어디로 수렴해요? 3으로 수렴을 하죠. 그럼 가운데 있는 녀석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3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됐죠? 오케이? 여러분들 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대표 6번. 대표 6번은 그냥 열심히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데 사인 n세타잖아요. 그럼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물이 아무리 발부등 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라고 1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뭐의 극한값이냐면 얘네들을 n으로 나눠 썼을 때의 극한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n을 무한대 보내게 되면 좌측과 우측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래서 너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게 샌드위치 정리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대표 6번의 답은 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손하고 범준이 기억나지? 샌드위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오케이?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앞부분에 지금 남아있는 여기는 쌤이 말할 게 있어서 그런 거니까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